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들,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진단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럼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알체라요. 알체라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궁금합니다. 네, 매수가가 45,600원이고요. 비중이 30%예요. 45,600원에 30%요? 네. 예, 이거 매수하신 지는 좀 제법 되셨네요? 네, 작년 7월 달에 했어요. 그때 알체라가 사실 뭐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기대감 좀 한창 갖게 만들었을 때죠. 네. 자, 일단 뭐 높은 가격에 진입하셨는데 그동안 주가 상황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주가가 24,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좀 많이 답답하셨죠? 네. 예, 뭐 앞으로 성장 기대된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가 이 주가가 흐름이 좀 답답해서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지금 성장성을 보고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예. 한 건데 또 메타버스하고 관련 없다고 대표가 또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때 급락이 나왔었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진짜 손절을 해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예.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상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올라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좀처럼 반응이 없다 보니 답답하신 모양이죠. 자, 그러면 알체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알체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알체라, 뭐 AI, 네.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좀처럼 주가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주가 대응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정리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매수가 또 시점을 떠나서 거의 좀 이 손실이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손실을 또 만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지금은 최소한 이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다음 종목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났기 때문에 네. 종목 정리가 어렵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좀 정리하자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예. 우선 이제 알체라 주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좀 키울 수 있는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선 이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과학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알체라가 가지고 있는 뭐 안면식 AI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보안 기술에 대한 내용들은 향후 정책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온다라면은 반등에 대한 몸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자, 우선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네. 재무제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기술 우위를 보는 종목이죠. 근데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라든지 정부기관 쪽으로 계속 이제 공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내용까지 따낼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실적 전환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갖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했을 때 안면인식 AI라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좀 낯설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보편화 됐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많은 곳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정부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기조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실적만 본다라면은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 기술 특례라든지 기술 중심으로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 통할 수 있는, 이제 보편화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할 수 있겠고요. 일단 AI에 대한 관점보다 뭐 안면 인식 AI 정확하게 이 표현이 앞으로 이제 관공서라든지 주요 기관에 도입되는 것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저는 충분히 주가는 좀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차트로 봤을 때 24,000원 전후로 해서 주가가 네. 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이 라인대는 다시 한번 좀 위태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매수하신 위치에서 이 가격에서 조금 더 주가가 내린다 하더라도 이 손실 퍼센트가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보유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견뎌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올라선다라면은 사실 33,000원 라인 때만 올라와도 주가는 작년에 진행되었었던 박스권의 복귀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라인 때는 33,000원 라인 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향후 모멘텀이 나와서 주가가 33,000원 라인 때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 라인대에서는 시간적인 버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때는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정리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고, 네. 그리고 반등 나온다라면은 33,000원 부근에서는 한 번 더 이 방송을 통해서 의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장님, 알체라였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대응을 딱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요, 뭐 정치적인 모멘텀이라든지 뭔가 소식이 나오고 나서 33,000원 부근 정도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33,000원 정도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그때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기운 내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알체라 살펴드렸습니다. 손실이 상당히 좀 많이 나 계시기 때문에 고민 많으셨을 텐데 아무쪼록 힘내시고 새로운 또 기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 종목 상담 뒤로 하고 유튜브 종목 진단으로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통해서 나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은 나무가입니다. 자, 나무가 매수가부터 먼저 볼 텐데,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조금 위에요. 13,800원, 13,811원에서 15%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이 정도 주가면은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나무가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나무가는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죠. 자, 전문가님, 나무가 지금 진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13,811원인데 15%고요. 이 종목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네. 이게 지금 솔직한 게 말씀드리면은 예. 좀 이 개인 투자자분들 오전에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들 제발 좀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한번 이렇게 제때 정리를 못하면은 예. 좀 고생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 기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아직 나무가는 조정폭이 크지 않아서 아직 뭐 괜찮지만은 예. 그럼 한번 손실이 나오면은 회복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 좀 차분한 마음으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하고 막 오전장에 굉장히 강한 종목들은 대부분 막 사고 싶을 때가 매수 클라이막스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좀 일단 그건 그렇고 일단 기업 내부적으로 좀 보면은 카메라 이제 모듈 업체인데요. 네. 지금 대부분의 매출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100% 가까이 이쪽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작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회사 자체는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다고 지금 볼 수는 없어요. 네. 볼 수는 없고 지금 고사양 카메라 매출이 확대되면서 결국 이익률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지금 카메라가 지금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기존에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카메라가 이제 하나, 두 개였다면은 지금은 또 세 개까지도 나오고 또 네. 향후에는 뭐 네 개까지도 된다는 얘기 나오고 카메라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더 이제 장착이 좀 늘어날 거잖아요. 네. 스마트폰에서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 요즘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이 결국에는 카메라가 핵심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자동차 전장용 쪽으로도 사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카메라의
자동차 전장용 쪽으로도 더 들어가게 되면 실적은 더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뭐 나무가뿐만이 아니라 MC넥스라든가 뭐 이렇죠 뭐 파트롤이라든가 뭐 이쪽 카메라 관련 모듈 업체들이 실적들이 다 작년에 그래도 다 개선이 됐어요. 원래는 2020년도에는 실적들이 대부분 다 안 좋았는데 뭐 나무가의 성장성은 뭐 제품 이렇게 뭐 고사양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제품 믹스 개선 효과도 있으면서 앞으로 올해도 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뭐 지금 일단 뭐 기간 조정 약간 거치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한 13,8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빠져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 조정폭이 좀 크지 않고 21선에서는 지금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일단은 21선에서 지지받고 하면은 저번에 이제 얼마 전에 14,600원이 고점인데 다시 뭐 돌파 시도 뭐 타진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14,600원 쪽에서 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은 뭐 15,000원도 가고 16,000원도 가고 뭐 계속 그러겠는데요. 만약에 14,600원 역시 뭐 그쪽에서 주가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뭐 거래량도 뭐 대량 거래가 아주 터진다고 하면은 네. 지금 그 14,600원대 대량 거래가 얼마였냐면은 거래량이 한 1,000만 주가 넘었죠. 예. 1,000만 주가 넘었는데 눈에 띄었죠. 거기서 뭐 대량 거래 뭐 한 2천만 주 뭐 넘는다고 하면은 예.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은 뚫어내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 너무 거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 저는 이제 14,500원 선에서 일단 그쯤에서 주가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좀 보시고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역시 홀딩하시고 아니면 그냥 그쯤에서 그냥 조금 정리하고 다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다음에 좀 추세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진입하셔도 되거든요. 뭐 굳이 이 주식 가지고 결혼하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무가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뭐 긴 관점으로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일단 단기간에 좀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14,600원 요 정도가 전에 고점 라인이죠. 그 정도 부분을 주가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때 상황을 주가 흐름을 보면서 기민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비님께서 신청해주신 나무가 살펴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진단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 텐데 바로 유튜브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번 종목은요. 김성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자, 뭐 많이들 갖고 계시고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 SDI의 매수 가격입니다. 75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입니다. 자, 75만 원이면은 뭐 매수하신 지가 좀 되신 거죠. 삼성 SDI가 사실 지난해 고점이 80만 원도 넘어갔던 뭐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새 주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난 3월 저점이 46만 원까지 거의 뭐 상당한 손실이 나왔다가 이 종목인데 다시 최근 들어서는요. 저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또 3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이런 거예요. 매수하셨던 가격 75만 원, 이 가격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온다면 언제쯤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75만 원대까지 도달할 가능성, 그리고 언제쯤 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건무 전문가님, 삼성 SDI입니다.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 네. 요즘 흐름은 참 좋습니다만 75만 원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간다면 또 언제 갈지 이거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75만 원? 예.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사실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수출입 동향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환율 수혜주로서 뭐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또 이 안에 또 손꼽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무거워서 이 수출 기업들이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은 향후에 이제 뭐 달러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도 좀 진정이 된다라면은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네. 먼저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기업들, 수출 기업들 품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IT 섹터들이 될 텐데 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 또 성장력에 대한 부분들, 2차 전지 성장력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리스크는 있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2차 전지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리스크는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한 번은 꼬집고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뭐 앞으로 상장될 SK 온도 마찬가지. 이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존에 있는 이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기차의 수요량을 따라가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전기차의 대중화의 원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그 숫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2022년부터 해서 2025년도 때까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배터리 공장 증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지역이 뭐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 북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중국과 또 유럽 지역에 공장이 좀 증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미국 쪽에도 이제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설 계획이 상당히 좀 먼저 진행이 됐는데, 네. 삼성 SDI는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역이라든지 시기 조율이 아직 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속도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유럽에 대한 추가적인 증설 계획, 그리고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의 이 지역 선정, 그리고 투자 이야기들, 이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아마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삼성 SDI는 좀 기다리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 중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공급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배터리,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새로운 국면, 새로운 시장을 기대해보자.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삼성 SDI 살펴드렸습니다. 매수가 75만원 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고요. 다만 순식간에 돌파가 나오기보다는 조금의 기다리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네요. 넘어야 될 산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명확히 흐름을 같이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년님께서 보내주신 삼성 SDI 관련한 이야기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 연결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에코프로 HN요. 에코프로 HN이요. 예, 예. 예, 매수 가격과 비중 말씀해 주시죠. 저 50%예요. 예. 85,000원이요. 85,000원이요. 예, 예. 근데 왜 그냥 그 에코프로 BM하고 잘 가는데 예. 이 주식은 주서원 자식인가 가지를 안 해요. 이거 그러게요. 아니, 같은 에코프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그렇게 잘 가더니 H는 왜 이렇게 못 가는가? 정말 답답하셔서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사장이 맨날 노름만 하나 봐. 정말 시간은 지금 신경 안 쓰고. 예, 이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지금 전화 내용인데, 자, 그러면요, 에코프로 HN 이거 왜 이렇게 못 가는 건지 좀 알아볼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볼 텐데, 전문가님, 에코프로 HN 가지고 계시다가 속이 좀 터지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 8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도 많으시거든요. 지금 손실이 굉장히 커졌는데 좀처럼 오르지가 않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에코프로 BM 얘기하셨는데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HN이랑 틀리잖아요. 하는 에코프로 일이 BM은 워낙- 2차 전지 소재 네. 쪽이고 이쪽은 이제 친환경 관련 기업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알고 그럼 매수를 하셨어야 되나 아니면 알고 매수하셨는데 떨어졌는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인데 네.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이제 뭐 상승시킬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ESG 트렌드에 따른 뭐 최대 수혜 기업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주가가 21만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한 5만 원까지 이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뭐예요? 반토막 지금 3분의 1. 25% 네. 남았네요. 75% 빠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뭐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괜찮은데 그동안은 이제 21만 원 갔을 때는 너무 밸류에이션 이제 과도하게 평가받은 거고 기대가 너무 솔직한 컸고. 얘기로 지금 이익이 그만큼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 뭐 기대감만 가지고 솔직히 오른 거죠. 그때 3만 원대에서 21만 원으로 솟구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게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10배 가까이 3만 원에서 21만 원이면 7배 올랐는데 대단하죠. 이렇게 10배 가까이 오른 주식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모멘텀만 보고 나오셔야지 이걸 가지고 장기 투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일단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뭐 모더나 같은 주식도 10배가 뭡니까? 거기 뭐 한 40배가 넘게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조정을 겪었듯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85,000원 정도는 한 번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85,000원 회복하면은 예. 이게 장기적으로 또 다시 뭐 21만 원 간다. 그건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박스권이 아래로 많이 하향돼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0만 원 회복은 솔직한 얘기로 저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갑자기 뭐 모멘텀이 확 살아나거나 업황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된다고 네.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다시 한번 10만 원을 넘는다. 그럼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또 나오거든요. 10만 원 넘으면은.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상당 기간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박스권을 좀 넓게 좀 바라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은 지금 한 5만 원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박스권 넓게 잡으면 한 9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뭐 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산지는 좀 꽤 되신 것 같아요. 85,000원 정도 되시면은. 그러나 좀 85,000원에 넘고 한 9만 원 정도 넘으면은 저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에 왔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좀 파셔가지고 매도하신 다음에 예. 다는 안 파시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매수가 한 정도 9만 원 근처 가면 절반 예. 정리하신 다음에 조금 다른 종목으로 교체가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9만 원까지 회복하려고 그러면 대신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회복은 힘들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 언제죠? 4월 7일이었는데 4월 7일 날에 뭐 오전장에 좀 잠시 굉장히 강했는데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BM이 그 전날에 유무상 증자를 동시에 발표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에코프로-H에는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에코프로-H는 그리고 작년에 유무상 증자를 했어요 이미. 네. 그래서 물량 부담이 또 다시 엄청나요 지금.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물량 부담이 무상증자는 좀 괜찮죠. 그런데 유상증자가 나오면은 저는 한 1년 동안은 그 주식 잘 안 보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상향은 힘들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량 소화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4월 7일 날에 에코프로-BM이 유무상 증자로 인해서 같이 이제 곁으로 올라간 거예요. 에코프로-BM은 굉장히 강했고 이거는 다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H에는 에코프로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같이 좀 강했는데 그때 뭐 다시 뭐 위에서 고점에서 다 매물 나오면서 일단 차트 모습은 그때 굉장히 좀 안 좋아졌는데 네.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하방을 좀 다진 다음에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9만 원까지 가려면 시간 좀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85,000원, 뭐 아니면 9만원 이 정도까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단기간에 갈 건 아니니까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고, 그렇지만 이 종목이 그전에 있었던 21만원 이런 고점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10만원도 쉽지 않아 보이니까 85,000원 매수 가격, 그리고 한 9만원 요 사이 정도에서 비중을 확실히 줄이시든지 아니면 매도를 해보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죠? 예. 최 박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에코프로 HN 봐드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장인천 11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우리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산업은 매수 가격이 22,50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자, 어느새 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현재 주가가 18,7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실이 좀 있으신데 이 종목 친환경차 관련해서 자주 언급이 됐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잘 갔을 때가 35,000원대까지 찍었던 종목이 거의 뭐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산업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 때가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건모 전문가님, 우리산업인데요. 22,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손실이 좀 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테슬라 모터스 향방에 따라서 잘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예. 테슬라 모터스에 이제 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수혜주로 분류되는데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는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인기 대비해서는 이 종목은 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터스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의 공급을 이제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주력 모델에 대한 이 채택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이제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모델은 모델 이 3 모델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산업이 그 안에 채택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모델 쪽에 주력 공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향방과 조금 다르게 진행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은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테슬라 모터스 관련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처럼 이렇게 들어주는 역할이 있다라면은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비중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22,500원이시거든요. 그러면은 21,000원 라인대만 근접해서 온다면 네. 좀 비중을 먼저 줄이면서 종목을 좀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모델 S 쪽에 우리 산업이 공급을 하고요. 모델 3가 지금 테슬라 모터스 주력인데 네. 이쪽에 채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시장에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모터스 관련된 종목은 맞지만은 조금은 좀 부진하다. 예. 그래서 좀 종목 교체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산업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조금 아쉽게 진단력이 좀 나와 있네요. 만약 계속 기다리고 수익을 좀 내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주가가 좀 올랐을 때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보자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장인천 110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우리 산업 살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꼽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뜨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자, 매수가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매수 가격이 5,124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뜨아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사실 지난해부터 뭐 증권 본업 자체보다는 뭐 투자 어디에 했다 해서 뭐 관련주로 어디를 많이 엮이고 이랬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자, 하나투자증권 최근에 좀 잠잠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투자증권입니다. 5,000원대 조금 넘어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소실권이신데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증권업 본연으로 본다면은 업황이 당연히 안 좋으니까 예.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랑 토스뱅크에 지분을 투자한 게 지금 약 지분 가치가 2조 정도로까지 불어났어요. 예. 뭐 투자를 엄청나게 잘한 거죠. 아마 이거 사신 분도 아마 그래서 사지 않았나 증권주. 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뭐 일단 증권 업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뭐 당연히 안 좋지요. 지금 뭐 유동성 다 빠져나가고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IB 쪽에서도 지금 예전만큼 못하고, 그리고 IPO도 작년만큼 상장도 뭐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적어가지고 상장 IPO 수수료도 뭐 많이 없을 것이고. 예.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지금 또 부동산 PF, 그러니까 아하. 그쪽 IB 쪽에서도 예전만큼 뭐 작년만큼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손실도 나오지 않겠느냐.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증권 업황 자체로 보고 들어갔다면 완전히 판단 미스고요. 증권 업황은 시장 돌아서야지 뭐 같이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하나투자증권은 천천히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 관련해서 좀 엮어봐야 되는데요. 네. 역시 하나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역시 마찬가지로 좀 엮어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4,800원인데 네. 5,1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시장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분명히 두나무 관련, 토스 관련해서 같이 테마로 좀 엮일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러면 그 테마를 이용해서 좀 탈출해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시기는 언젠지는 저도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뭐 내일 돌 수도 있고 뭐 한 달 후에 돌 수도 있고 2달 후에 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장중에 강하게 나오면은 그냥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매도하시고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최고로 보입니다. 뭐 지금 증권 업황 자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증권사이기 때문에 증권 본업에 대한 이야기도 뭐 해주셨는데 이 증권 본업 자체는 기대할 만한 메리트는 특별히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그 지분 투자를 투자했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좀 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앞으로도 한 번쯤 이런 테마를 타고서는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미련 없이 한번 빠져나와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뜨한님의 한화투자증권이었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나나그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랜만에 또 보네요.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68만 원이고요. 25%입니다. 자, 효성첨단 소재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10만 원 단에서 고가가 이 87만 7천 원. 거의 90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무서운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역시나 급등에는 그 장사 없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좀 내려와 있죠. 고점 대비 40% 정도 빠져 있고요. 현재는 52만 4천 원입니다. 자, 그래도 이 바닥 찍고 나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느새 1월 말 그 저점에 비해서는 거의 3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68만 원까지는 아직 좀 더 가야 되는데 과연 계속 기다리면 괜찮은 건지 어찌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건모 전문가님,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이전부터 많이 좀 다뤄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68만 원에 25%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네.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네.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라고 제가 이제 앵커님과 같이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많이 들었었죠. 네, 그때 진짜 정말 나란히 서서 네. 옆에서 내내 얘기를 했었죠. 예. 그때가 벌써 2020년도 주가 차트를 보시면 네. 6월달, 7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참 기억나시나요? 이게 벌써 저희 인연이 거의 2년, 3년이 넘었네요. 그 변화를 제가 미리 좀 알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앵커님과 예. 오랜 시간 동안 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네. 아주 뿌듯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해 주신 네. 대로 회사가 바뀌면서 주가도 굉장히 네. 그만큼 반영을 했어요. 엄청났습니다. 정말 잘 갔어요. 예.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종목이 1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략 한 9만 원, 8만 원대 후반 이 정도였었는데 이게 87만 원대까지 딱 남들이 말하는 텐베거를 갔어요. 저는 그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예. 심데코 안 팔아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네, 안 팔아라고 했는데 아직 아니다. 저는 지금도 안 팝니다. 예. 근데 이제 효성첨단 소재는 한 번 팔아봤어요. 네. 60만 원대에서 한 번 팔아봤는데 이게 이제 87만 원대까지 갔고 지금 이제 52만 원대. 사실 고점 대비하면은 87만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토막 가까이 내려온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제 이 8만 원대, 8만 원대, 9만 원대부터 올라왔던 주식가였기 때문에 예. 충분히 납득이 되는 조정이었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종목은 이제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 물량 지금도 팔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우선은 가장 주 매출이 이제 타이어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매출은 꾸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론 이제 자동차 산업의 이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네. 이제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나 혹은 친환경차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타이어 코드 이 사업은 꾸준할 수밖에 없고 매년 이제 판가 인상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차량보다 차체 자체가 좀 무거워요. 그러면 이제 그 하중을 좀 견뎌내줄 수 있는 타이어 코드가 더 함유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와 같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나아지는 환경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효성첨단 소재가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라고 슬로건을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예. 이 종목이 기존에 있었던 이 매출 구성뿐만 아니라 수소 산업, 수소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이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었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효성첨단 소재가 이제 탄소 섬유라든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산업군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특히나 이 새로운 소재 개발 쪽에서 아라미드 이 탄소 섬유가 있는데 네. 이 산업이 광케이블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산업군으로 이제 포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소재거든요. 이 때문에 저는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예를 들어서 오리온이 과거에 10년 동안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지난 연중 신고가의 위치가 필요하겠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평선에 대한 우상향이 다시 한번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라고 생각이 됐고요. 예. 주가는 60만 원대까지는 저는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남들보다 늦게 진입한 만큼 비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비중 25%이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낮추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지만은 예.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는 좀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첨단 소재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쭉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비중 조절을 좀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효성첨단 소재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나나가네님께서 보내주신 효성첨단 소재까지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을 뒤로 하고, 내일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일장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원재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일단 시장 단기 바닥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뭐 미국 시장도 안정 찾아서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랠리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단기 모멘텀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뭐 역시 조정 시에는 단기 모멘텀 구간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예. 지수가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데. 저번에는 얼마 전에는 계속적으로 대형주 못 가고 중소형 관련주, 중소형 개별주만 계속 갔는데 맞아요. 이번엔 지수가 눌렸다가 올라오는 과정이니만큼 예. 대형주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필두. 예, 대형주도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대형주, 중소형주 같이 뭐 순환매 돌아갈 것이라고. 좀 일방적인 얼마 전에 중소형주 강세는 좀 이번엔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옵션 만기일은 그냥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단기 바닥은 좀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이 좀 무난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조정 시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네요. 그 전까지는 사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그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종목이라든지 덩치 큰 종목들이 잘 안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대형주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오늘 장만 해도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렇게 SK하이닉스까지 움직임이 좀 나와줬거든요. 자, 그러면 이 대형주의 움직임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는 점도 마치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광무 전문가께 내일장 전략 같이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 좀 잡고 계세요? 우선은 저도 이제 역시나 예.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 회복, 그리고 대형주들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동의하는데, 예. 저는 반대로 또 종목 장세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대형주에 대한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아직까지 좀 불편한 요인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환율적인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좀 상존하고 있고 1,2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 100 네. 지수 이상에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네, 100 넘었다가 오고 이랬죠. 네네. 오늘 장중에 100 지수 이하로 좀 내려왔다라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좀 환율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었던 좀 숨구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오늘 결국에는 외국인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일단 주가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 자, 우선 이제 환율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보다는 내려왔지만 여전히 1,200원대에 대한 이 흐름이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머무는 기간이 지금 벌써 한 달 이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지수를 넘어갔다는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달러화 강세 시장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오늘도 매도세에 대한 색깔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수에 대한 좀 하방 지지력은 확인했다. 그러니까 하방에서의 이제 이 지수 이제 종목 반등은 확인했는데 역시나 이 수급에 대한 뒷받침이 내일도 연속적일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뭐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온 종목들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뭐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예.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전체적으로 있었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섹터 운수 장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선 네. 이쪽 섹터 특히나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끄는 것이 좀 컸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 매도세 좀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 매도세였고요. 전기전자 매도세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선전은 저도 이제 박수는 치고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보고 지수 바닥 찾고 좋은데 이제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아하. 이 생각에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예. 환율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이 시황을 좀 이야기 드리면은 네. 어제 CPI 발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보다 이 근원 CPI 발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상치보다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예상했던 등락폭보다는 좀 줄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예상한 것은 뭐 0.5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좀 낮췄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2월 달보다 네. 근원 이 CPI에 대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등락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군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러시아발 혹은 이제 이 중국발로 해서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물가 상승이 전체적인 CPI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 요소들이 해소된다라면은 근원 CPI에 대한 추이는 조금은 완만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인플레이션 정점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8.5%의 물가 상승, 뭐 지금 현재도 이 근원 CPI도 6% 이상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으니까 네. 5월 FOMC는 분명히 좀 강력한 긴축 정책부터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관망세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수의 위치로 본다면은 하방 지지력은 좋으나 상단에 대한 자유로움은 없다. 좀 제한적인 박스권이 계속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이 일부 지역에 좀 해제가 됐지만 네. 이 때문에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공급망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한편 좋은 해석도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멈췄기 때문에 유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진정이 돼서 유가 가격은 내려올 수 있다. 네.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좋고 나쁨이 있다 보니까 제한적인 시장 박스권 장세를 계속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지수가 내려올 때는 대부분 종목들 눈치 보지만 예. 하방을 잡아줬다. 그러면 종목 장세가 좋아질 수 있다. 뭐 중소형주들 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은 뭐 시장에 대한 수급 부재 악재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 리스크가 있는데 예. 뭐 반대로 수출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손차익이 좀 크겠죠. 네. 환차손이.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혜주,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의료기기 이쪽 섹터들을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략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이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